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표 폭탄 선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 이재명 대표는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와 증여세 대폭 축소를 천명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세금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데 비하여 야당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을 답습하려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대표의 부동산 세금은 여당과 오히려 코드가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는 점진적으로 폐지가 마땅하며 종부세도 아예 없애야 할 것이고요. 증여세도 대폭 줄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 나가다가 토지 공개념을 선언하고 있어서 엄청난 파장이 우려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폭탄 선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가 오히려 야당의 국회의원들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오히려 전진적이에요. 폐지하려고 하니까 야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야당이 왜 그렇게까지 쌍수를 켜고 반대하는지.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인 현상인데, 자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 세금 폐지, 불합리한 고치자. 85% 이재명 금투세는 이제 없어졌죠. 자, 종부세에 이어서 상속세도 완화하자. 원래는 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여당 같은 경우 종부세를 왜 끌고 갑니까? 저거 만든다는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솔직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있는 이 제도 거기도 없어요. 종부세는. 근데 왜 자꾸 이거를 갖다가 고집하는지.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깨졌으면서도 왜 세금을 끝까지 고집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세금 폐지, 금투세. 이미 금투세는 없어졌습니다. 정부 폐지, 이재명 폐지 선언. 그렇죠. 코드가 맞았죠, 둘이. 변경 이유, 주식 불공정성, 주가 조작, 손실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거죠. 폐지 이후의 주가, 지금 주식이 급락장이 왔다가 어때요?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금투세 없앤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상속세. 자,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면제 한도, 이건 이제 여당과는 좀 달라요.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면제 한도를. 그런데 좀 아쉬운 게 1인당 자녀 공제, 정부는 5천에서 5억까지 늘린 거에 비해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마 야당 국회의원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배우자 공제. 정부 5억을 유지하는데 이재명 10억.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맞아요. 이게 여당에서 내놓는 상속세,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데 야당이 지나칠 정도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종부세 볼까요? 종부세 완화 가능성이 있지만 폐지할 수도. 원래 종부세 폐지 쪽으로 여당은 가닥을 잡았었는데 그 이전에 상속세를 먼저 손을 보면서 종부세 폐지를 다음으로 미뤘었죠. 자,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왜 내게 합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종부세 내게 하는 게 불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제 한도 상향 완화. 아니,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중과세. 차라리 보유세가 적어요. 재산세가. 거기에다 좀 얹으면 되죠. 다른 나라의 국민소득에 맞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는지. 종부세 부과, 대지, 임야, 건물, 다주택자는 물론 더 부과하게끔 하면 돼요. 더 부과하면. 종부세를 자꾸 만들지 말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정부와 여야 상속세, 종부세 개편. 여튼 이재명 대표는 야당 전체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세금을 안 거두려고 하는 쪽이 가까운 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부동산 세금, 와, 20년, 21년, 뭐, 대한민국 지금 1등이고, 지금 2018년, 19년에 2등이었고, 갈수록 어떻습니까? 세금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세금 부담이, 국민소득 대비.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세금을 계속 뜯어내고 있어요. 이게
뭐 여당이 좋다, 야당이 좋다. 여러분들 어느 한쪽으로 기웁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대부분이 중도인데 너무 지나치니까 한쪽, 이쪽이든 저쪽이든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골수도 있죠. 골수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골수분자들. 저는 골수분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끝까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막 한쪽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OECD 주요국 상속세. 자, 일단 보자고요. 한국. 이 뭡니까? 상속세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상속세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로 지금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이라서 폐지를 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OECD 추월한 소득세 최고세예요. 여기 또 소득세 보세요. 특히 6천만 원에서 1억 버는 사람들 왕창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아세요? 세금 왕창 낸다는 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내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 OECD 평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세금 걷는지. 자, 과세 표준 이게 쭉 있네요. 지금 갑자기 뭐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어요. 4,600에서 8,800까지 522만 원에다가 8,800에서 1억 5천까지 갑자기 1,490만 원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또 세금이 좀 적어. 이게 무슨 뭐 어떤 규칙이 없다고요. 무작정 5천 넘어가면 세금 세게 때려 먹겠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세금 완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당. 어차피 그 충격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폭탄 선언을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여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 입장이 다 달라요. 먼저 정부, 여당. 뭐 정부나 여당은 똑같아요. 종부세, 중과세 폐지, 기타 완화. 정부의 폐지 완화 그대로 추진하니까. 자, 대표회당. 그 다음에 여권은 아예 확정도 있고 야권하고 조율을 하죠. 왜? 국회 통과해야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증여세, 공제 대폭 확대, 기타 완화. 거의 이제 정부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여당이나. 취득세, 양도세, 물가 상승 감안해서 완화 쪽으로. 금투세는 아예 없앴고. 자, 종부세도 폐지나 유예, 완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좀 달라요. 여기 보세요. 당론이 계속 양분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대표가 폐지하자고 하니까 또는 완화하자 하니까 따라갈 뿐이지 세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세금 때리겠다. 취득세, 양도세, 당론 양분 역시 됐지만 역시 대표가 지금 너무 세금 세게 때리는 걸 반대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지금 어떻습니까? 양분이야, 양분. 오히려 금투세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결국은 이제 통과됐죠. 종부세 폐지하면 학발을 띱니다. 종부세는 유지해야 한다. 무슨 근거로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종부세는 폐지해야 돼요. 이거 진짜 공산주의 빨갱이 악법을 왜 끌고 갑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예전에 부동산 대책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임대주택 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 정책의 초석. 맞죠? 저도 개인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해서 너무 혜택을 주는 건 반대예요. 단, 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그게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사지 않는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거에 국한됐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도움을 준다고 봐요. 대통령 공약 5년 내 250만 가구 공공부문 통해 공급. 무주택자 건설 원가 수준 30년 거주. 30만 원 청년 원가로 하겠다고 했고 20만 원 역세권 이렇게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임대사업, 임대주택 특혜 폐지한다. 198명, 3.5만. 세상에 198명이 3만 5천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특혜를 왜 주느냐. 이것도 동감해요. 임대주택 사업, 집값 폭등의 원인.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뛰었던 이유는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까지. 장기 거주 공공임대 비율 상향. 자,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현실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지만 폐지가 잘 안 돼요. 이건 무슨 제도가 아니니까. 이것은 관습이에요. 전세 폐지 후 부작용 때문에 유지하자는 쪽이죠. 다만 전세제도의 불합리성을 고치자. 임대차 3법.
공공주택 전월세 안정화, 책임 강화, 강통전세, 전세 사기, 역전세 이걸 책임을 엄밀하게 따져 물어서 어떤 벌 받는 걸 강화시키자 이런 주의죠. 그러니까 상당히 실리주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이재명 띄우기 나섰네 뭐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중립이라고 할때요. 자, 이재명 대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토보유세입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해요. 저게 뭐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식 하향 평준화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제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일부 부자들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있죠. 기업들 그냥 대기업이나 이런 애들 그냥 땅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유하고 있고, 이딴 식으로 하고 땅 장사하니까 충분히 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라든가 그 토지 보유분이 큰 사람들은 망한다고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중국 공산당도 안 하는데 국토 보유부 도입하지 않은 이재명 공약. 이것도 이게 지금 이거 없애야 할 거야 아마. 이거 끌고 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지만 취지.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가 토지 공유제를 주장했어요. 토지 공유제를. 이거 똑같습니다. 국토 보유세는. 중국처럼 토지 사용권은 백성들이, 소유권은 국가가. 세상에. 토지는 사용권은 백성이 갖고 소유는 국가. 이래버리면 부자들이 거기에 남아있겠어요. 다른 나라로 튀지. 그쵸? 토지 보유자, 건물 많은 사람들의 토지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요. 거꾸로 말하면 토지를 보유하지 않거나 적게 보유했거나 건물이 적은 분들은 반사 이익을 볼 수는 있겠죠. 자, 주장 한번 볼까요?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한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기업들, 대기업들이 땡 잡는 거죠. 적자나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토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부자들, 개인들, 토지 많은 사람들, 그런 건물 있는 사람들, 토지 지분이 넓은 사람들. 그렇지만 이게 불평등 심화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거꾸로 특정 부자들은 10에서 20%는 손해볼지 몰라도 80%가 혜택을 본다. 수혜를 본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중국. 솔직히 공산당만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졌어요.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총 쏴서 죽여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평등이 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불평등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이 하향 평준화됐고, 그것도 평등은커녕 자본주의에 비한다면 훨씬 더 불평등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욕도 하고, 여야 지도자들한테 욕도 하고, 데모도 하고, 북한에 그런 게 어디 있고, 중국에 그런 게 그렇게 했다가 잘못했다가 잡혀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균등지급 80% 수혜,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다 그럴싸해요. 양극화 완화되죠.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100%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커요. 자, 문제점 보세요. 이제 문제점이 제일 중요해요. 국토보유세에서. 공산주의에서도 실행하지 않는 급진 공산주의 대책이 바로 국토보유세예요. 법인 토지 보유세 5조 정도에서 국토보유세를 진행하면 25조로 급증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연구 결과예요. 5배나 뛰어요. 그러면 기업들 망해버려요. 대기업도 손실이 크겠지만, 아니 기업들 망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또 하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22배의 세금을 내요. 그럼 예외를 자꾸 만들어야겠죠. 22배를 줄이려면. 유치원이라든가 복지시설, 병원이라든가 좀 건물 큰 것들 있죠. 거기 토지를 부여한 사람들은 세금이 4배나 증가해요. 결국은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재명 대표가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국토보유세 빼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들보다 사고방식이 훨씬 더
실리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토보유세, 토지 세금 폭탄. 실제로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주택 소유자, 국토보유세 납세자, 피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쭉 국토보유세가 있을 경우 세금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오른쪽 보세요. 자, 물건수, 과세표준, 공시지가, 자, 현행 재산세액 이렇게 있어요 현재.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낸다고 치면 숫자가 확 달라졌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금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걷겠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표를 보세요. 여야와 이재명 대표 후보 세금 폐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종부세부터 주요 내용, 이건 이중과세고 불법 요소가 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거죠. 여당 종부세 폐지, 일단 보류했지만 결국은 폐지가 맞아요. 자, 이재명 대표 종부세 폐지나 축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주택자 축소, 즉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를. 이게 중간 정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자, 상속세 OECD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여당 자녀공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상향, 최고 40%로 줄였죠. 폐지까지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 거죠. 이재명 일괄 공제 한도 상향, 감세 원하며, 즉 여당보다는 세지 않지만 야당이 통과를 안 시키잖아요. 그거보다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좌클릭, 우클릭 그러던데. 그러니까 야당의 좌클릭, 여당의 우클릭.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 대표는 야당임에도 우클릭 쪽으로 가까워요. 증여세, 모든 세금이 그래요. 증여세. 자, 증여세 OECD 최고, 세계적 감세 수순. 여당 최고 감세 50에서 40%로 10% 확대. 1억이 2억으로. 자, 이재명 일괄 공제 한도 상향, 감세를 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여야 중간 정도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누가 대통령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야당의 어떤 그래도 대표가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만약에 예전처럼 2021년처럼 세금을 낸다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의만 30억이야. 문의만. 다주택인데 문의만 30억이고 갭투자해갖고 이것저것 하면 자기 돈은 한 13억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도 7천만 원 두들겨 맞아요. 연 7천만 원. 자기 돈이 13억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돈이 8, 9억, 10억밖에 안 되는 사람도 5천만 원 두드려 맞아요. 2021년 공시가 현실화로 때려버리면.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금투세 이거 없어졌고. 자, 법인세, 투자세 공제, 지금 배당 비과세, 주주환원 혜택. 여당은 진짜 많이, 특히 윤 대통령이 법인세를 완전 없애다시피 해버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부족해요. 글로벌 감세 추세, 감세 원하며 여야 중간 정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표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진짜 줄이려고 하는 건지 표를 의식한 건지. 두 번째는 토지 공개념. 그거는 치명적이에요. 사람에 따라 해석은 다르겠지만 저는 아주 안 좋다고 봐요. 그거 폭탄이죠. 제목 그대로. 정부와 여야 상속세 종부세 개편 보세요. 지금 현행 50%를 정부는 40%로, 그리고 최고세율 30억 초과가 아니라 10억 초과, 이렇게 2억 원 현행 유지, 5억 원 현행 유지, 이걸 갖다가 자 이제 민주당안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오히려 얘들 줄여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줄였죠. 결국은 민주당 안보다는 정부 안이 좀 더 공격적이에요.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증여세 완화. 증여세는 지금 50%까지 있는데, 자, 10억 원 초과 40%로 확 개정안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세금 확대를 꾀했어요. 종부세 보실래요? 제가 1주택자는 크게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 다주택자 보세요. 2주택부터. 자, 20억. 500만 원 낼 걸 3천만 원 내요. 아예 10억부터 할게요. 2주택 이상. 33만 원 낼 걸 550.
222만원 낼 걸 1596만원, 553만원 낼 걸 20억은 3114억, 951만원 낼 걸 5100, 1400만원 낼 걸 7100. 이게 또 자기 돈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 문제가 된다고 했죠. 자, 윤 대통령은 세금 폐지 이렇게 하고 있었죠. 폐지 원칙. 나중에 종부세를 지금 당장은 폐지는 안 했지만 당론은 폐지가 맞아요. 12억 이상 고가 세금을 줄이겠다. 1주택자 대폭 완화,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이것도 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해야죠. 현실화하게 되면 실거래가하고 100% 붙으니까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낮춰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산세나 보유세를 적게 내요. 자, 상속세, 증여세, 공제 5억, 증여세 나중에. 불합리한 세금 완화. 그렇죠. 금투세, 법인세, 취득세. 예적금 보장한도 5천만원, 1억. 이건 물론 윤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오케이. 그래서 통과됐고 1년 후에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말대로 세금을 안 걷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죠. 자, 법인 감세, 세수 부족. 법인을 왜 끝까지 감세해 줍니까? 지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물론 지원할 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같이 경쟁하는 것들. 실업급여 남발하지 마세요. 이게 몇 푼이 안 준다 할지라도. 지자체 혈세 낭비, 도로, 시설 막 자꾸 막 뒤집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종부세를 왜 이런 데다가 처발라 줍니까? 한계 기업을 왜 살려요? 그냥 망하게 놔둬야지. 퇴출 기업들. 아니 개인들 기업 파산하면 그건 파산인데 얘들은 살려주려고 악착같이. 제일 중요한 게 5번이에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여러분들 은행들이라든가 기업들 인원 대폭 감축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공무원 늘린 거 아시죠? 그럼 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여보세요. 공공기관, 공사 말하는 거예요. 공사. 자, 공무원들 왜 세금 낭비하면서 계속 뽑아요? 왜 늘려요? 뽑지 마세요. 이제 너무 많아요. 알았어요? 직원 빚잔치하고 인원 감소, 이게 얼마나 세금이 센데요. 이거 확 줄여야 돼요. 아니 지금 적어도 은행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줘야죠. 디지털 시대에 왜 인원은 더 늘려요? 개인 회생 과도합니다. 법원, 채무심사. 아니 개인 회생도 그래. 조금만 하면 개인들 그냥 나 망했어요. 그럼 봐주고. 왜 그래요? 본인이 평생 빚 갚게 해야지. 자, 이래버리면요. 이것만 세금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세금 덜 걷어도 돼요. 아니 선량한 사람들한테 세금 왕창 걷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곳에 처박아 주니 되겠습니까? 자, 세금 폭탄. 해법도 있으니까 다시는 쓸데없는 세금 걷지 말자고요.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세금 완화가 맞다고 생각하며 공무원과 공사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한 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